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정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소방직 공무원 공채시험 대비 최종 점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압축 이론 강의를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압축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중요한 것들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선사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는 70만 년 전,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우리나라 한반도에 시작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구석기 시대에 여러분 요게 중요하죠. 이동생활에다가 무리사회에다가 평등사회다라는 거. 자연에서부터 먹을 것을 식량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자연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생존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이 허락하는 자연 조건이 좋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더라. 그리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소수로 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리사회입니다. 거기다가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사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얻는 사냥, 채집, 어로, 거기에다가 인간이 직접 수확을 하는 농경이 시작이 되죠. 하지만 이때의 농경은 밭농사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벼농사는 너무 아직까지는 짓기가 힘들었어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머무르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바로 목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때의 생활은 정착 생활이 가능했고요. 정착 생활.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혈연 집단끼리 모여있는 C족을 구성을 합니다. C족 사회이면서 이 C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부족 사회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밭농사를 하기는 했지만 식량은 여러분 넉넉하지 못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평등사회이다라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복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는 가죽옷하고 나뭇잎이었다면 신석기 때부터 바로 직접 만들어 입습니다.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을 뽑았고요. 뼈바늘을 통해서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 핵심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한번 보세요. 도구 같은 경우에 이 구석기 때는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로 나누는데 가면 갈수록 도구의 사이즈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여기는 컸다가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거. 우선 첫 번째는 한 개를 다용도로 사용을 하는 주먹도끼가 전기 구석기고요. 중기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일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연필 뒤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거 있죠. 이거는 한 개를 다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구석기 때라면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따로따로 쓰는 게 중기 구석기 때인 거죠. 그러다가 후기 구석기가 되면요, 기온이 점점점 따뜻해지면서 작고 날쌘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런 작고 날쌘 동물들을 돌을 들고 가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나무에다가 이어주는 도구, 바로 이음 도구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도구가 쓴배찌르개인데 그걸 통해서 작고 날쌘 동물들을 창처럼 던져서 잡는 그런 이제 사냥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구석기 때는 대표적인 쓴배찌르개 기억을 하시고요. 신석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을 갈아서 쓰는 간석기인데요. 대부분 거의 다 농경과 관련돼 있는 이런 도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토기 보세요. 처음에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 근데 이 민무늬 토기가 신석기도 민무늬 토기고 청동기도 민무늬 토기예요. 똑같이 이름이 민무늬 토기다 보니까 신석기 때의 민무늬 토기를 더 이르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명명하는 거죠. 이름 민무늬 토기. 그 다음은 이제 덧무늬 토기, 그리고 조금 더 예쁜 눌러찍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이런 단계로 토기가 변화하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원시신앙은 여러분 안 나왔는데 신석기 때부터 원시신앙이 나오죠. 원시신앙 바로 애니미즘, 그리고 토테미즘, 그리고 또 하나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요게 신석기 때 대표적인 이제 원시 신앙인데요. 애니미즘 하면요, 여러분, 에브리바디를 생각을 하세요. 에브리바디. 모든 것에 정령이 있다. 모든 것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이왕이면
영원한 것에 영원이 있다라고 믿는 게 더 낫죠. 사라질 것을 숭배하는 것보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하늘에 있는 태양, 그 다음에 물, 이런 곳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게 애니미즘이고요. 토테미즘은 토끼를 기억을 하죠. 토끼. 그래서 여기는 동물신앙입니다. 동물신앙. 여기 첫 번째는 정령신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동물신앙이고요. 샤머니즘은 머니, 돈이에요. 돈. 누구한테 돈을 내느냐? 무속인들에게 돈을 내죠. 그래서 여기는 무속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신석기 때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최초의 국가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조선의 이 건국신화의 기록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 쓴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유가 쓴 제왕응기, 조선 세종 때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조선 성종 때입니다.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권람이 쓴 응제시주까지. 응제시주는 명나라의 황제가 시제를 하나 내주죠. 이 시제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이 권람이 황제가 내준 시제에 응해서 시를 하나 씁니다. 이 시를 우리가 응제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권람의 손자였던 권근이 그 응제시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요. 조금 더 보충하는 글. 그 주석에 바로 당군의 건국신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국신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건국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 그죠? 우선 하늘에서 한운과 한은이 내려왔다. 이것은 신이 특정한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선민사상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 구름, 바람의 신을 데리고 왔다. 농경을 중시했던 민족이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신이 특정한 민족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농경을 중시하던 세력이 내려왔는데, 이 농경을 중시하는 이 세력들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중에서 결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결국은 곰을 숭배하는 민족과 결합을 했고, 그 사이에서 당군, 왕검이 나왔다. 근데 이 당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정치가 재정 일치 사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제 고조선이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하는데 뒷받침이 된 게 바로 고조선의 팔조법이 있죠. 이 고조선의 팔조법은 중국의 한서라는 책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생명을 중시했던 사회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사유, 이 글자가 틀렸죠, 여러분. 사유, 재산이 인정되던 사회였고 농경 생활을 했다. 왜냐면 곡식으로 갚으니까.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노비가 되거나 벌금을 낸다. 계급 발생을 했으면서 화폐를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고조선은 BC 5세기경에 철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변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그러다가 BC 3세기경부터 중국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해졌는데 이때 이제 부왕 또는 준왕이라고 하는 왕 칭호가 등장을 하면서 강해졌고 연과 대립을 했다. 그러다가 BC 194년에 위만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랑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고요. 이때부터 이제 위만 조선이 등장을 하는데 위만 조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가 유입이 되었고 낭랑과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자 중국의 한나라의 무제가 이 고조선을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나중에는 고조선을 침략을 해왔고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고조선이 멸망을 합니다. BC 108년에. 그리고 한나라는 우리나라 땅에다가 한 사군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고조선의 세력을 나타내주는 유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난 뒤에 한 사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만주 지역하고 고조선 일대는 한나라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져 오다가 그쪽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서서히 이 한 사군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진안, 변안이라는 3안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시험 문제에서 거의 한 문제 정도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